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최근 한국의 교육 재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지방교육 자치제도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에는 교육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946년 미 군정 정부 조직이 설치되면서 문교부로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분야도 함께 관장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정부 조직으로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1990년 12월 26일에는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부로 새롭게 발족합니다. 문화, 예술, 체육 등은 다른 부처로 넘기고 교육, 학술, 인적 자원 개발 등을 관장합니다. 2001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2008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되었다가 2013년부터 다시 교육부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정부 부총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겸임은 2008년에 중단되었다가 2014년에 다시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방교육자치는 195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시 또는 군 단위에 교육구를 설치했고 각 교육구와 도에 교육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이 제도는 1952년부터 실시했고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중단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설치 단위에 따라 기능이 달랐습니다. 도교육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기구였고 교육과 관련된 의결은 도의회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도교육위원회는 각 시군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 1인과 도지사가 선출한 3인으로 구성되었고 의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했습니다. 시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이었고 의결 권한은 없었습니다. 특별시도 시와 같았습니다. 의결은 시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시교육위원은 시의회에서 10인을 선출했고 시장이 당연직 위원이자 의장으로 참여했습니다. 군교육위원회는 독립의결기구였습니다. 각 읍면의회에서 한 명씩 선출했습니다. 한편 군, 시, 도에는 모두 교육감을 두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했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교육위원이 겸임할 수는 없었습니다. 1962년 법 개정으로 교육위원회는 존속되지만 교육감은 폐지됩니다. 교육위원회는 특별시, 도, 시, 군에 설치했고 의결은 각 지방의회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중단되어 지방의회가 없었고 의결권은 실제로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 장관 등 내무행정에 귀속되었습니다. 1963년 12월 교육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지방교육자치는 법률상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시와 도 광역 단위로 실시하였고 기존 초등교육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중등교육까지 함께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각 시도에는 교육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5인을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참여해 총 7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5인의 위원은 문교부 장관이 임명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사무장격이었고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이어지다가 1988년에는 기초 및 광역 단위에서 교육자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실시가 미루어지다가 1991년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다시 실시되면서 새롭게 변화하게 됩니다. 1991년 3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지방교육자치가 다시 실시됩니다. 시도 광역 단위로 실시되었고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설치됩니다. 교육위원회는 위임형 의결기구였고 교육위원회는 시군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의회에서 선출했습니다.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집행기구였습니다.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했습니다. 시도 단위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면서 교육 및 학예 사무는 시도의 사무가 되었고 시군구에는 하급 행정기관인 교육청이 설치되어 운영되었습니다. 1997년에는 교육자치법이 새롭게 공표되면서 제도가 다시 변화합니다. 교육위원은 시도교육위원회 선거인단에서 선출했습니다. 선거인단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시도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했습니다. 교육감 역시 교육감 선거인단에서 투표로 선출했습니다. 2000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다시 법이 개정됩니다.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역별로 기존 교육감의 임기가 달라 첫 선거 시기도 달랐고 2007년 2월 14일 부산에서 첫 교육감 선거가 실시됩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15.3%에 불과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낮은 투표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도 함께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개정법은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위원 절반은 시도의원이, 나머지 절반은 주민이 선출한 교육의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에 대한 선거도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교육의원 제도는 일몰제로 폐지되고 2014년부터는 교육의원 선거를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어 이후에도 교육의원 선출제도가 유지되었는데 2022년 법 개정에 따라 2026년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현행 교육자치제도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상당한 재정 권한에도 불구하고 재정 책무가 동반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지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늘어나면서 시도교육청, 즉 교육감의 재정 권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 책무가 부재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재정 권한이 경제 전체와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늘 행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지방교육자치는 시도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과연 시도 단위 자율성이 자치제를 실시하는 취지를 잘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 단위가 지방교육자치를 통한 자율성이 교육 현장에서 발현되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정책을 실시하기에는 최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키우고 권한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변화는 매우 더딘 편입니다. 특히 학교 예산을 보면 목적 사업비, 즉 학교에 재량이 부여되지 않고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로 집행해야 하는 비용의 비중이 큽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교육부의 사업이기도 하고 시도교육청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비의 비중을 줄이고 학교 재정 집행에 대한 재량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분리된 데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정부의 적절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특히 재정 수입과 관련한 권한이 없는 한국의 교육청들은 지방 재정을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필요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사이의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지방교육자치 제도가 형성된 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당초 식민지기부터 특히 초등교육은 미국식 모형을 따라 각 지역의 교육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력의 부족과 자치 역량에 대한 불신 등이 겹치며 1950년대에 잠시 운영되었던 지방교육자치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중단됩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가 다시 실시되고 2007년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현재와 같은 지방교육자치 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책무가 동반되지 않은 재정 권한의 문제, 개별 학교의 자율성 부족에 더해 자치 단위의 문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사이의 관계 재정립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경제와 학교교육 7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교육재정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국은 재원의 조달과 집행이 분리된 독특한 교육재정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초중등교육 경비로 지방교육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점도 특별합니다. 내국세 연동 방식의 재정 경직성이 학령인구 감소와 부딪히며 교육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광역시도에서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8번째 강의에서는 한국 교육과 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